그렇다면 센터백인 쿠쿠렐라가 튀어나오면서 생기는 공간을 다른 공격진이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팁은 이 선택을 취하지 않았고 옆에 있는 파비뉴한테 다시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리버풀이 첼시와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긴 게 용할 수준의 참담한 경기력이었어요. 특히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이 너무나 답답했는데 이는 양팀의 기대 득점값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문제로 삼고 싶은 건 먼저 팀의 전술적인 형태와 둘째로 선수들의 글러먹은 패스 결정 부분이에요. 먼저 이날 리버풀은 4-3-3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곳은 바로 오른쪽이었어요. 윙어의 조타, 중미의 핸더슨, 풀백의 고메즈가 담당을 하고 있죠. 이 중 조타는 장단점이 확실한 선수입니다. 박스 내부로 들어가서 직접 슈팅을 때리는 작업엔 강하지만 측면에서 1대1을 이기거나 좋은 패스를 뿌리거나 하는 점엔 약점이 있는 선수예요. 따라서 이렇게 박스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점이 산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풀백인 고메즈는 일단 공격에 있어선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선수입니다.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도 불안하고 올라가서 크로스를 뿌리지도 못하고 박스 내부를 직접 타격하지도 못하는 선수예요. 따라서 이 조합부터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았는데요. 경기 장면에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은 치미카스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여기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치미카스는 한번 뒤로 돌리면서 방향을 전환하려고 했어요. 이때 주목할 것은 오른쪽 중미인 핸더슨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반대쪽 측면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의 오른쪽 측면에서 누군가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려는 건데요. 지금 첼시 선수들 대부분이 왼쪽에 쏠렸으니까 오른쪽 측면은 상대적으로 수비가 헐거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기로 침투한 선수가 있다면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측면에 있는 선수는 오버랩한 고메즈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는데요. 핸더슨이 원래는 이 고메즈의 공간으로 찌르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고메즈가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치렐도 따라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핸더슨이 이 모습을 보고서 여기엔 줄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몸을 뒤로 돌리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바로 딱 그 시점인 건데요. 제때의 볼을 방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코바시치가 거의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러면 이제 백패스밖에 답이 없게 되고 덕분에 리버풀은 방향 전환을 통해 반대편 측면에서 전개를 이어나갈 기회를 놓치게 됐죠. 그래서 이 직후 장면을 보면 핸더슨이 고메즈를 보면서 막 뭐라고 하는 게 잡힙니다. 팔을 앞으로 밀어내는 모습이더군요. 당연히 이거는 앞으로 침투해야지 왜 아래로 내려오고 있냐 이런 뜻일 거예요.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은 조타가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메즈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타가 잠깐 풀백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타를 막기 위해서 코바시치가 압박을 들어오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핸더슨에겐 공간이 많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코바시치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핸더슨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루트로 압박을 시도했는데요. 이러니까 핸더슨이 중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빠지려고 했어요. 지금 손짓 보이시죠? 조타 보고 나 여기로 들어갈 테니까 이 공간에 패스를 찔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화면 밑에 보시면 클롭 감독도 마찬가지 방향에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조타는 여기에서 백패스를 선택했어요. 아직도 저는 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핸더슨이 도대체 여기 왜 안 주냐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심지어 이거는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는 패스였어요. 하베르츠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압박할 기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패스가 조금만 더 느렸거나 하베르츠가 더 빠르게 들어왔다면 이 볼을 빼앗길 수도 있었겠죠. 그랬다면 리버풀은 핸더슨까지 측면으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를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역습을 당했을 거예요.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우측에서의 호흡 문제가 기회를 오히려 위기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핸더슨은 공격 상황에선 꽤나 고군분투했다고 생각해요. 수비 상황에선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 문제는 맨시티전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 중에서 그 공격 상황 시 움직임이 동료들로부터 제대로 활용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받질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 중 하나인데요. 보시면 현재 마크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더슨이 피르미누나 파비뉴에겐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메즈가 바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핸더슨이 방향 전환 패스라는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다만 치렐도 이걸 보면서 바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 선택지도 취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핸더슨은 마팁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마팁이 직접 전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코바시치가 가서 압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첼시한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먼저 지금 고메즈와 치렐이 측면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 둘은 이 공간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코바시치가 마팁을 막기 위해 앞으로 크게 전진하면서 이 선수도 이 공간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첼시가 순간적으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공간을 발생시키게 됐는데요. 그래서 핸더슨은 마팁한테 넘기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자기 앞쪽 공간에 패스를 넣으라고 손짓하고 있죠. 만약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건 위치상 이제 쿠쿠렐라가 튀어나와서 잡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센터백인 쿠쿠렐라가 튀어나오면서 생기는 공간을 다른 공격진이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팁은 이 선택을 취하지 않았고 옆에 있는 파비뉴한테 다시 넘겼어요. 핸더슨의 움직임은 또다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오늘 오른쪽 공격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이건 리버풀 팀 전체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는 장면, 패스를 할 때 동료의 움직임을 보거나 그들이 확보한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장면, 이런 것들이 그냥 경기 내내 나왔었어요. 첼시는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리버풀은 전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문제점의 경중을 봤을 때 후자가 아무래도 더 크게 느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